안녕하세요. 뱅커 형입니다. 오늘은 CJ CGV 079160 간단하게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 발표 일정이 나왔죠. 공시를 통해서 실적 발표 일정을 발표했는데 10월 30일 16시입니다. 16시고 이때 그 CJ CGV 홈페이지에 자료는 올라올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공시고요. 2023년 10월 30일 16시 애널리스트 및 기관 투자자 등이라고 나와 있고 요 홈페이지 여기입니다. coop.cgv.co.kr 요로 들어가시면 자료는 올라오는데 컨퍼런스 콜은 일반인들이 청취는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게임 회사 같은 데나 아니면 뭐 LG 화학이나 아니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굉장히 큰 회사들은 컨퍼런스 콜을 실시간으로 청취는 할 수 있게 해주는 데가 많거든요. 근데 컨퍼런스 콜은 들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자료는 올라와 있을 겁니다. 자료는 여기 보시면 이게요. IR 자료실 보면 2분기 실적 발표 자료가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 할 때, 컨퍼런스 콜 할 때 이거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4시에 만약에 나는 시간 외 종가에서도 장후 시간 외에서 대응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걸 한번 그 컨퍼런스 콜은 못 들어도 요거는 꼭 보셔야 될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가 하락 이유가 있을까요? 주가 하락에는 항상 이유가 있고 상승에는 항상 이유가 있어요. 근데 하락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시장 자체가 안 좋아서 같이 하락한 건데 어, 여기다 5번으로 해서 하나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 주식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냥 다 같이 내려요. 다 같이 내린다. 오를 때는 시장이 좋을 때는 다 같이 오른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식을 바스켓으로 들고 있는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큰 기관 투자자, 연기금 이런 투자자들이 그냥 바스켓으로 주식을 다 팔고 다 사고 할 때 기업 일정과 기업 실적이나 기업 본질 가치와는 상관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좀 걸린 것 같고 어, 본질 가치는 뭐가 결정하죠? 기업의 본질 가치는 실적이 결정하잖아요. 그러면은 10월 30일 날 실적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 극장 관련주가 우리나라 극장 관련주 그러니까 CJ CGV는 우리나라에서 과점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고 그 마켓쉐어가 압도적으로 1등인 뭐 롯데시네마나 메가박스 둘 다 더해도 CGV한테 안 됩니다. 한국의 압도적인 과점 사업자 시장 점유율 한 55% 60% 가까이 될 거예요. 둘이 더하면 아니 CJ CGV 하나로 60%가 이제 60% 선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중국 4위 사업자 중국에서 이제 4, 5위 사업자고 베트남 1등, 인도네시아 1등 이런 그 아시아에서 강력한 지위를 갖고 있는 CJ CGV가 이젠 거의 시가총액이 스몰캡 정도 수준이 됐잖아요. 그래서 커버하는 증권사도 지금 대신이랑 신한 정도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일단 무료 사이트에서 FN 가이드만큼은 아니어도 그래도 무료 사이트 들어가면 이제 여러 증권사가 커버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어 2023년 5월 31일 날 유한타증권에서 나오고 그 뒤로 안 나왔어요. 이 대신은 그나마 꾸준히 나옵니다. 대신이랑 신한은 그나마 좀 꾸준히 나오는데 유한타가 커버리지에서 드랍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꾸준히 나오는 데는 대신이랑 신한 정도고 유한타는 한 번 나오고 나온 적이 없네요. 물론 이 환경 컨센서스가 모든 증권사 리포트를 다 커버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신한권은 나왔는데도 여기 안 나왔어요. 나오지 않는 증권사 여기에다가 그 한국경제 환경 컨센서스의 리포트를 제공하지 않는 증권사도 꽤 많이 있다. 근데 한 절반 이상의 증권사가 제공하는데 그 중에 나오는 데는 대신 하나 정도다. 여기에서는 그리고 최근에 나온 데는 대신이랑 신한인데 사실 대신이랑 신한이 그냥 두 군데 평균이 컨센서스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신 신한 정도. 그리고 이제 3분기 수익 추정 과연 어떻게 나올까? 지금 실적이 만약에 미스하면 아주 가혹합니다. LG생활건강 하루 20% 빠져버리고 호텔신라도 실적 미스가 꽤 났잖아요. 그래서 장 시간 외에 종가에 한 마이너스 8% 9% 정도 빠졌거든요. 지금 같은 시장이 안 좋을 때 만약에 시장 예측치를 하회하면
굉장히 가혹한 주가 조정이 올 수가 있는데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20% 빠졌는데 거기에서 8% 빠진 거예요. 네. 자, 그럼 극장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극장의 수익은 누가 결정하죠? 극장의 수익은 어떻게 결정되죠? 관객 수에 결정되잖아요. 극장이 뭐 만들어서 납품하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관객 수가 그냥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3분기는 7, 8, 9월인데 7, 8, 9월에 어떤 영화가 얼마를 벌어들였는지는 우리나라 극장 산업이 그거는 영화진흥위원회 박스 오피스에 들어가면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자, 왼쪽에 보시는 게 2023년 7, 8, 9월 박스 오피스 1위부터 10위까지고 오른쪽에 보시는 게 2022년 7, 8, 9월 박스 오피스 1위부터 10위까지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 숫자를 전부 다 그냥 더하면 우리나라 전체 영화 산업이 벌어들인 돈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모든 극장 개봉 영화는 영화진흥위원회 박스 오피스에 집계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걸 다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 때문에 일단 실적이 전 조금 안 좋게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보시면 요거를 다 더하면 이래요. 조금 더 한번 제가 크게 해볼게요. 2023년을 보면 총 우리나라 극장들이 벌어들인 돈이 5,140억입니다. 3개월 동안. 1위부터 10위 영화, 물론 이제 11위에서 그 밑에 영화도 있는데 그 영화들은 전체의 5%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95% 정도 추정하면 맞다,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라고 했을 때 5,140억이고, 작년 동기간에는 어떻게 됐냐? 작년 동기간에는 정말 박스오피스에 크게 히트했던 탑건 2 같은 영화들이 있었잖아요. 6천억, 6,027억. 그럼 작년 동기간 대비해서 한 15% 빠진다, 실적이. 그래서 7, 8, 9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올 것 같다. 그래서 7, 8, 9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올 것 같다. 요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이제 표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요거는 그냥 네이버에, 요 왼쪽 요거는 그냥 네이버에서 그냥 갖고 온 거예요. 보시면 올해 작년 12월부터 올해까지 실적을 이제 잠깐 보면요. CJ CGV가 이때 2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한번 크게 올랐었거든요, 주가가. 그 일봉으로 보시면 급격하게 상승했다 윗꼬리 달고 내려온 적이 있는데, 그때 장중에 거의 한 20% 올랐을 것 같아요. 그때 왜 그랬냐면 영업이익이 이때 이미 돌아선 버린 거예요. 시장에서 신한이랑 대신이랑 컨센서스로 봤을 때 그때도 영업 적자로 봤거든요. 근데 비용 통제를 강하게 하니까 영업이익이 이때 돌아서서 시장 생각보다 빨리 돌아서겠다 하면서 그 유상신주가 상장되기 전에 공매도 쳐놨던 포지션들이 많이 청산되면서 그날 주가가 많이 오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2분기 대비해서 3분기가 좋아질 거는 맞지만 작년 동기간에 비교해서 박스오피스 전체가 줄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만큼 영업이익 310억 정도는 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3분기가 끝나고 4분기인데 4분기에 특별하게 박스오피스 성적이 좋을 것 같은 영화는 보이지 않아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탑건 2라는 이제 확실한 게 있었는데, 올해는 지금 명랑 그리고 노량, 뭐 노량이 명랑의 이제 후속인가요? 한산이 있었고 명랑이 있었고 이제 노량이 개봉을 한다고 해요. 노량이 영화 노량. 그 명랑이 우리나라 박스오피스 사상 최고로 1,700만 관객이 들었던 영화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그 절반 정도 또는 이제 한 뭐 6, 700만 정도는 이제 들어와야, 그러니까 탑건 2 정도의 성적은 나와야 될 것 같은, 그래야 이제 좀 극장에도 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극장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종목들이 극장에서 이제 판매하는 이제 뭐 팝콘이나 이제 뭐 먹거리나 이제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수익에 기여를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그 극장 관객 수랑 그냥 정확하게 거의 일치하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극장 관련 주들을 볼 때는 어느 정도 극장 매출을 보면, 영화 관객 수를 보면 나머지는 그냥 다 추정이 굉장히 투명하게 보인다. 그런데 결론은 3분기 히트작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당장 비교해봐도 작년 대비해서 히트작이 없었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소프트하게 갈 것 같다. 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추정치를 보면 이제 대신증권에서 제일 열심히 팔로우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CJ CGV는. 근데 보시면 2023년 6월 22일에 그 영업이익 추정치를 570억으로 해놨다가 8월 29일에 820억으로 갑자기 늘렸어요. 이게 박스오피스가 회복을 한 게 아니라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물 출자를 하면은 CJ 그 올리브 네트워크스 현물 출자를 하면은 100% 자회사가 되거든요. CJ CGV에. 지금 현재 CJ 올리브 네트워크스는 CJ가 가지고 있죠. 이거를 전부 CJ CGV로 넘기겠다. 그러면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실적이 전부 온연하게 CJ CGV에 반영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영업이익이 한 820억 정도 올라가는 거다. 근데 이게 지금 막혔잖아요.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잖아요. 왜 제동을 걸었어요? 너무 비싸게 CJ CGV에 판다. 주당 아마 4,500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좀 비싼 것 같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낮추면 4,500원이 아니라 4,500원이 아니라 한 뭐 4,200원 정도로 낮추면 법원에서 오케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실적이 전부 반영이 될 텐데 이제 CJ CGV의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실적은 어떠냐?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실적이 작년 거는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비상장사니까 분기별로 실적 공시를 안 해요. 보면은 작년 영업이익이 351억, 2021년 대비 126억 급감했다. 2023년은 어떻게 될 거냐? 작년 정도 한다? 작년보다 조금 못한다 했을 때 요만큼 업사이드가 영업이익의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요 애널리스트가 추정을 한 거죠. 570억에서 820억 정도로 CJ 올리브 네트워크스가 들어오면 CJ CGV로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이 박스 오피스 회복이잖아요. 박스 오피스 회복. 그 박스 오피스 회복에 대해서는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사실 추정하기가 박스 오피스 회복. 근데 독립 리서치 회사인데 이 고웨어 스트리트라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2023년 7월 25일 날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이 극장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잘 되는데 한국만 안 돼. 아니면 한국만 잘 되고 전 세계적으로 안 돼. 이럴 수가 없거든요. 왜? 특히 박스오피스 상위권에서 큰 돈을 벌어들이는 이런 그 대형 영화들, 블록버스터 영화들은 전 세계적으로 다 개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익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다 나오기 때문에 뭐 한국에서 탑건 2가 뭐 800만 관객이 들었는데 미국에서는 망했어.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마블 영화는 특히 더 그렇고. 그래서 그 전체 전 세계 박스 오피스가 얼마나 회복을 했는지 보면 코로나 전 3개년 대비 2023년이 꽤 회복을 했습니다. 꽤 회복을 보면은 그래프로 나타나면 이런데 전체가 그 프리 코비드 3개년 평균에 한 14% 정도 모자라고 올해 7월까지가 그리고 차이나 중국 빼고 14% 차이나는 거의 다 회복을 했어요. 차이나가 회복을 한 게 왜 중요하죠? 왜냐면 CJ CGV가 차이나에서 중국에서 크게 사업을 하니까 중국은 거의 다 회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전 3개년도 대비 2%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미국입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시면 그 라틴은 91% 회복, 에이펙 차이나 빼고는 93% 회복, 한국도 여기 포함되죠. 그리고 EMEA 여기가 이제 유럽이거든요. 유럽이랑 아프리카인데 거기도 91% 회복. 전반적으로 이렇게 회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북미의 영화 관련주들이 그렇게 많이 오른 겁니다. 올해. 근데 한국은 못 올랐는데 왜 못 올랐냐? 재무적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박스오피스 회복이 조금 느렸던 것도 있지만 재무적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극장 관련주가 퓨어 극장 관련주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CJ, CGV. 그거 말고 메가박스는 상장돼 있나요? 네, 컨텐트리 중앙의 자회사인데 메가박스는 컨텐트리 중앙에 반영되는 실적 자체가 다른 게 더 많아요. 컨텐트리 중앙은 그래서 퓨어 극장으로 볼 수는 없다. 이제 뭐 SLL, SLL 같은 뭐 스튜디오 SLL 같은데 그 제작사죠. 이제 그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그런 데들 실적이 더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컨텐트리 중앙은 퓨어 극장 플레이로 볼 수 없고 그럼 퓨어 극장 플레이는 사실 CJ CGV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CJ CGV의 실적은 어땠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2분기 자료인데 꽤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꽤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23년 1분기에 이렇게 회복을 했고 2020 그러니까 이 반기에 이 정도 회복을 했고요. 이거 보시면 전년도 대비해서 2022년 3분기에는 이제 그 탑건 2가 있었기 때문에 좀 높게 나왔는데 1분기, 2분기 다 전년 2022년 2분기나 4분기 대비해서 회복세잖아요. 회복세. 그리고 매출도 마찬가지고 영업이익도 이제 돌아섰고 있대. 그 2분기에 돌아서서 주가가 한번 그 유상신주 상장 전에 한번 크게 한번 올랐다가 이제 공매도 청산이 이제 그때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한 뭐 장중에 한 20%까지도 올랐다가 이제 내려왔죠.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냐? 지금 이런 독립 리서치 회사들은 전 세계 박스 오피스는 올해 연말에는 거의 다 회복을 할 것 같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회복을 할 거냐?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할 것 그전 프리 코비드 3개년 평균의 한 90%, 95%만 회복이 되어도 현재가는 저는 이제 싸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사본 건데 시장 같이 내리고 이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그 현물 출자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그게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CJ가 마음 바꿔서 그거 안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 실적이 다 날아가는 거고 부채 비율은 더 높아지는 거고 자본은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무조건 돼야 되는 겁니다. CJ, CGV. 그래 그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현물 출자는 무조건 돼야 되는 거고 주가가 좀 낮아져도 주가를 낮게 그 현물 출자 가격이 책정되면은 낮게 책정되면 CJ, CGV 주주들한테는 두 가지인데 그 부채 비율이 조금 더 그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덜 낮아지는 걸로는 악재인데 주식을 더 싸게 사니까 CJ, CGV 주주들은 그럼 그거는 사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관련 불확실성 제거. 이거는 근데 CJ가 그 확실히 얘기를 했죠. 이거는 무조건 관철을 시킬 거다. 가격을 낮춰서라도 아니면 솔직히 뭐 CJ 올리브 네트워크스가 아니라 CJ 올리브 영 같은 거를 조금 더 띄어서 준다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거는 아니겠죠. CJ 올리브 영은 아마 따로 상장 준비를 할 거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올리브 영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그럼 주가는 정답은 뭐냐? 아까 제가 보기에는 주가 자체는 싸 보이는데 카탈리스트가 좀 없다.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그냥 시장이 무너질 때는 매력이 덜한 종목들이 먼저 무너지는데 그러니까 매력이 뭐 많은 건 아니죠. 극장 관련주, 드라마 관련주 좀 누가 지금 봅니까? 근데 절대적인 가격에 보이는 일단 싸 보이긴 한다. 그래서 저도 많이 사진 않았고 그냥 천천히 그냥 조금씩 내려갔을 때 그러니까 사보는 그런 플레이를 할 건데 이게 이제 리스크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거 안 한대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그 출자 안 한대 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때는 확실히 이제 줄여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그거는 대주주 말 믿어야죠.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지금 소송까지 가서 지금 항소심 진행 중이고 그리고 극장 산업은 이제는 2024 극장 산업은 이제는 2024년을 봐야 되는데 그걸 보면 확실히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좀 더 좋을 거기 때문에 조금 쌀 때 좀 사두자 역발상 전략으로 지금 현재 가격 그 유상증자 가격이 5,560원이었는데 그 가격도 못 미치는 가격에서는 그래도 사둘 수 있지 않나. 저는 아직은 긍정적인 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살 때 주식시장 자체가 이제 주식시장 자체가 지금 매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좀 패시브하게 좀 올라갈 때 따라 사지 말고 내려갈 때 조금 사두고 모아두자. 리스크 관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 목표 주가는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보시면 이 대신증권이 그나마 좀 열심히 커버를 하는데 아예 의미가 없어요. 대신증권 그 증권사 목표 주가 이거 보시면 이 증권사의 목표 주가가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를 보시려면 이걸 보시면 되거든요. 요 위에 이제 요 선이
목표 주가고 밑에가 주가잖아요. 가까이 간 적이 있습니까? 최근 2년 동안 한 번도 없죠. 항상 목표 주가가 얘가 먼저 내려가고 주가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주가가 내려가고 목표 주가 내리고 주가가 내려가고 목표 주가 내리고 이러잖아요. 주가가 이만큼 내려가고 목표 주가 내리고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셀사이드 증권사들 애널리스트보다 먼저 바이사이드들이 항상 다 먼저 움직였다. 그리고 이렇게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가 되잖아요. 그 박스오피스 관객 수가 이렇게 나오는 즉각 확인이 가능한 데일리 박스오피스로도 볼 수 있거든요. 오늘 얼마 들어왔나? 그런 것들은 항상 먼저 움직입니다. 특히 더 그런 소비자 관련 그 종목들은 그 지표를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애널리스트가 투자 의견 바꾸기 전에 항상 먼저 움직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여러분의 댓글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